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재명과 김문수 사이에 21% 차이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런 차이들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나라 국민들의 사고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런 커다란 문제의 근원은요,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가 고프고 아파서 이성을 상실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 이런 속에서 제만은 이재명은 자신의 죄를 사법부를 압박해서 겁먹은 사법부가 스스로 이재명의 죄를 대선 뒤 재판으로 미루어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차례대로 사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사법부가 이재명에 굴복해서 이재명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원심, 파기, 환송심이죠. 그래서 그 재판을 갖다가 이 6월 18일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아마 당선되고 나면 그 재판은 100% 스톱이 될 거고, 자, 자신에 대한 재판들을 전부 스톱시키고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4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국민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명색이 나라를 지키자는 이 우파 세력, 수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기는커녕 지구석 싸움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수골들이 이재명의 사법부 장악을 놓고 집회를 하는 것 봤습니까? 탄핵 반대는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더니 솔직히 탄핵 반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재명의 사법부 장악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초에 대선 뒤로 넘겨버리더니 지난 7일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서 이달로 되어 있던 기일을 대선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고 말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위정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김혜경 2심도 미루라고,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마누라 재판도 미루라고 민주당이 말하면서 이것도 재판하면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되는 모든 재판을 미루고 이재명 마누라 2심도 선거 뒤로 미루라. 내란 우두머리라고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윤석열은 12일 포트라인에 선다고 합니다. 오늘 포트라인에서요. 그런데 이재명의 모든 재판은 미루어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14일 수요일 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법원은 입법부의 재판 개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것이 사법 구태타다. 자, 법조계에서는 사법수장인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불러 사퇴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전두환 5공에서도 없던 일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결정한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그를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재고 또 재판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고 나서 저지랄을 하고 있지, 실제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결정하기 전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 재판을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들한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법원이 저들 손을 들어줘서 무죄라고 할 거라고 기대했다가 뜻밖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사법 구태타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망에도 사법부가 의회 권력과 적이 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거리 될 거다.
그래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성산이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처신이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가요 26일 열리는데 안건도 아직 확정도 하지 못했어요. 안건도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법관회의를 엽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3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이미 장악해버린 민주당의 폭거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된다. 2심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633 원칙보다 몇 배가 더 걸린 그런 하급심의 정치 지연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이요 누가 상고하기까지의 6만 페이지 기록을 다 읽습니까? 자, 2심이 결정한 법리에 대한 위법성만 보면 되지요.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이요 파기자판해서 그냥 유죄 때려서면 될 일을 그러지 못했고 지금 법관회의가 열린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하극상이 확인될 거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사법부의 붕괴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26일 법관회의에서 전부 총항의성 사퇴를 해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만이요. 지금 이렇게 재판 상황에 경종을 줄 수 있다는 것. 오늘 중앙일보 보면 칼럼에 백현동 옹벽 위험은 진행형이다. 법원이 토금 비리 세력에 이미 유죄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거기에 연루된 이재명을 가지고 대법원이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 협박하고 있다. 사법부 장악 노린 입법 폭력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그건 지리적 요건도 그렇고 또 토지 관련 각종 제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현동 아파트를 취재하던 중앙일보 기자가 아파트 시행사 회장이 이 문제를 덮어주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가 저는 덮는 거 싫어해 이불도 안 덮고 잡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즉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을 했던 인물이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앞에 서서 4단계의 토지 사용 등급 상향을 갖다가 인상시키고 또 임대주택을 줄여주고 옹벽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63억 5,7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성남시와 이 시행사 사이에 있었던 김인섭이가 징역 5년까지 받았고 추징금 63억 5,700도 받았지요. 이 김인섭이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을 통해서 정진상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로비를 했고 이것은요 한국 부동산 시행사상 역사상 최대의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자연 녹지였는데 준주거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 316%나 되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250% 이하인데 용적률도 316%나 받았습니다.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다 보니 산 등성이에 있는 그 땅을 산을 깎아서 최고 51m, 길이 300m의 거대한 옹벽이 아파트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것은 산림청의 제한 규정을 몇 배나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도 되냐고 했는데 옹벽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옹벽 위험성을 들어 반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데 그는 반대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자천됐다가 해고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차까지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14명의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찬성 9, 기권 5으로 통과됐고 이후 일사천리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 이재명이가 국토부 협박이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은 무죄를 때린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법구태탄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역죄인처럼 이렇게 다루며 청문회 탄핵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전두환 때 김재규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경륜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문까지 받은 대법관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항이라도 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을 넘는 행태는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전두환 정권의 대법원 협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면서 업자에게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준 전형적인 토건 비리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민주당은 대법관들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또 보수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재명의 사법부 협박을 막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선 노름에 환장을 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요. 망할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둑을 맞고 강도를 맞아도 짖는 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